스트레스는 무조건 나쁘다. 스트레스가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학업만큼이나 스트레스가 교우 관계예요. 예, 아무도 나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하게 관심 갖지 않아요. 행복이 아주 큰 관계이기도 네. 하지만 그만큼 마찰도 많고 연말연시에 부부싸움하고 또 연인 간에 다투고 참 괴로운 일인데요. 우선 첫 번째는요. 네, 오늘은 쌓이기만 하는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알아봅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우종민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정민입니다. 네. 우리가 항상 스트레스 받아, 너무 네. 스트레스 때문에 못 살겠어 뭐 이런 이야기를 네. 하지만 네. 실제로 정확하게 스트레스가 뭔가에 대해서는 생각해보는 경우가 없거든요. 예. 이 스트레스라는 건 의학적으로 정확히 어떤 건가요? 스트레스는 의학적으로 볼 땐 어떤 외부의 환경에 압력이 들어와서 우리 생체가 이렇게 스트레스를 압력을 받아서 뒤틀리는 현상입니다. 다양한 원인들이 우리 몸에 영향을 미쳐서 우리가 힘들다고 느끼거나 안 네. 좋다고 느끼는 모든 게 스트레스라는 거네요. 네. 그런데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가 뭐 두통의 원인도 스트레스, 뭐 어디가 네, 안 좋으면 네. 스트레스 때문입니다. 뭐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네. 정말 이렇게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인 건가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 이제 호르몬이라든지 자율신경계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사실 이제 온 몸에 전신적인 영향을 받을 수가 있죠.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근육이 긴장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어깨나 목, 허리에 통증이 생길 수 있고 또 가장 흔한 증상이 이제 위장관계 증상이죠. 우리 위장은 몸의 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뇌가 어떤 스트레스를 받으면 바로 그 신경 수용체가 우리 위장관하고 같이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밥 먹다가 기분 나쁜 소리 들으면 딱 얹히는 것 같고 소화가 안 되잖아요. 그것이 바로 우리 기분 상태, 스트레스 상태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것 이외에도 뭐 머리가 빠진다든지 또 일을 많이 간다든지 잠을 못 잔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만병의 스트레스는 근원이 될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 스트레스를 받는다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내가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건지 이게 심각한 건지 아니면 누구나 받는 네. 넘겨도 되는 건지 알 네. 수가 없잖아요. 만병의 근원인 만큼 그냥 방치하면 안 될 것 같은데 혼자서 내 스트레스를 측정할 수 있는 뭐 스트레스 지수라거나 검사가 있을까요? 우리 병원에서 사용하는 이제 스트레스 검사는 있고요. 우리가 생리적으로 경험하는 스트레스 정도, 다시 말해서 근육의 긴장도라든지 또는 뭐 피부가 얼마나 땀에 축축해지는가 이런 건 이제 우리가 재고요. 또 호르몬 수치 이런 것도 재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 나의 스트레스 지수 알아보기 테스트를 함께 해볼 텐데요. 여러분께서도 실제 나의 스트레스 지수가 어느 정도인지 하나하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1번, 가슴이 답답하다. 2번, 소화가 안 된다. 3번, 배가 아프다. 4번, 어지럽다. 그냥 간단하게 들었을 때 맞아, 나도 그런 게 있어. 그럼 아니야. 그러면 아니요. 그래서 얘가 절반 이상이면 이건 내가 좀 뭔가 스트레스가 많구나. 가서 한번 상담을 받아봐야겠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 스트레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이제는 좀 본격적으로 스트레스를 잘 풀고 건강하게 사는 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네. 해보려고 합니다. 대표적인 스트레스라면 아무래도 뭐 학교, 직장, 결혼 생활 뭐 이런 것들이 네.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학생들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잖아요. 자살하는 경우까지 네. 있고 어떻게 하면 좀 이 학업 스트레스를 덜 받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을까요? 우리 학생들이 참 안타깝게도 네. 지구상에서 가장 전투적인 교육 환경. 대한민국이요. 네, 정말 맨정신으로는 이게 살 수 없는 이런 환경에 살고 있잖아요. 이제 사실은 이제 근본적으로 학업이든 뭐든 청소년들에게 뭔가 자기 인생에 관역은 필요합니다. 우리가 화살을 쏘면 관약이 있어야 이게 날아갈 수 있듯이 자기 인생에 어떤 목표가 생기고 꿈이 생기고 또 그 꿈을 통해서 학업이라는 것도 하나의 어떤 방법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것을 과정을 통해서 조금 참고 견디면 결국은 저 관역을 향해서 날아갈 수 있겠구나.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아마 학업이 그렇게 큰 스트레스는 안 될 겁니다. 근데 자기만의 어떤 관역이 없이 그냥
엄마가 하라니까, 또 남들이 하니까 혼나지 않으려고 이렇게 하면 굉장히 수동적이 되고 학업이 큰 스트레스가 되죠. 그리고 학생들에게 학업만큼이나 스트레스가 교우 관계예요. 네, 학교 네, 다닐 때 그렇죠. 그렇게 스트레스가 없거든요. 또 네. 요즘은 왕따 문제도 많이 이야기가 맞습니다.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 좀 교우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도 좀 덜 받을 수 있을까요? 이거 거의 정말 이 상당히 교우 관계도 왕따 문제 심각하죠. 그런데 저는 이제 왕따를 당하는 학생들,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학생이 있다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마이너로, 소수로 사는 것까지는 오케이. 그런데 왕따는 좀 피해보자. 뭐냐면 내 편을 들어줄 수 있고 그래도 나를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한 2명, 3명이라도 있으면 나 혼자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왕따는 아닌 거죠. 내가 비록 소수일지라도.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도와주고 나와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을 좀 만들어보자. 또 사실 남들의 눈치나 이목 때문에 너무 신경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 남들은요, 나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 많이 안 써요. 예를 들어서 극장에서 영화를 보거나 어떤 그 공연장에서 중간에 이렇게 들어오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들어오는 사람은 굉장히 막 미안해하면서 창피하면서 막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들어온 사람 얼굴 공연 끝난 다음에 생각나시나요? 그냥 들어온 사람이 있었다는 것만 알죠. 그 생각 안 나요. 네. 그러니까 아무도 나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하게 관심 갖지 않아요. 그러니까 남의 눈치나 남의 이목, 평가를 너무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기본적으로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고 남들의 이목이 그렇게 집중이 되지 않고 그렇죠. 그리고 집중되더라도 내가 주인이라는 거를 잊지 말아야 할 것 같고요. 이 집단 따돌림 문제는 저희가 이렇게 간략하게 대안을 제시할 수 없는 부분이어서 네, 좀 네.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학교에서는 이렇게 학업과 교우 관계가 스트레스라면 어른들의 경우에는 직장 생활이 네, 정말 네. 다양한 스트레스가 네. 있잖아요. 뭐 업무량이 너무 네, 많아서 직장 상사에게 받는 스트레스, 또 후배들은 치고 올라오죠. 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는데 어떻게 하면 좀 이 스트레스를 슬기롭게 풀어가면서 직장 생활을 즐길 수 있을까요? 뭐 직장 생활을 참 즐긴다는 게 또 쉬운 일은 아닌데,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 사람들은 다 일이 많아서 이놈의 직장 그만둬야지 이렇게 하지만 일이 많아서 그만두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사실. 그 일이 많은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일을 자기가 용납하기 싫은, 그러니까 그 일이 말도 안 되는 일이거나 아니면 그 일을 시키는 사람, 내가 맺는 관계와 사이가 안 좋을 때, 뜻이 안 맞을 때 이제 일이 하기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선 일에서 자기 주도성이라고 하는데요. 자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대한 내가 뭔가 계획하고 내가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대인관계상에서 이제 흔히 부딪히는 게 이제 욱하고 화나고 열받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그럴 때 이제 이렇게 내가 욱하면 사실은 내 뇌세포가 깨져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호르몬이 순간적으로 확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우리 뇌 옆쪽에 있는 감정 조절을 담당하는 뇌세포가 손상을 입습니다. 그래서 이게 욱해버릇하는 사람이 늘 욱하거든요. 그게 분노에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나는 일이 좀 있더라도 이 세상에서 내 뇌세포랑 바꿀 만한 일이 있나, 내 뇌세포보다 더 중요한 일인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느 정도 감정 조절을 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주도성과 자율성의 경우에는 실은 대부분의 회사는 상사가 명령을 하면은 그대로 네, 일을 네, 하는 네, 게 네. 보편적이어서 네. 자기가 확보할 수 있는 범위가 적잖아요. 네. 이런 부분을 변화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좀 스트레스를 덜 받을 수 있을까요? 정말로 일이 수동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면 일 이외의 생활, 거기에서는 자기만의 것을 가져야 되죠. 또 하다못해 제가 이제 회사 출근하신 분한테 엘리베이터를 타지 말고 가급적이면 계단을 올라다니라고 말씀을 드려요. 더 피곤한 거 아닌가요? 몸이 계단으로 막 다니면? 이 계단 언제 올라가나 힘들 것 같죠. 그렇지만 정신적으로는 반대입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기다리고 남들이 다 중간에 누르면 또 다 멈춰야 되잖아요. 그때 스트레스 받거든요. 스트레스 받죠. 또 엘리베이터 안에 빡빡한 엘리베이터 안에 막 끼어 있으면 좀 서로 불편하죠. 이것이 오히려 스트레스예요. 차라리 자기가 계단을 걸어 올라가면 그동안에 내 시간의 조절대가 될 수 있죠. 남이 내 삶에 끼어들지 못하고 내가 내 두 발로 뚜벅뚜벅 올라가니까 그렇죠. 내가 내 시간을 좌우하는 거죠.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내 생활에서 내가 결정하는 시간을 반드시 확보하자. 또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남녀 관계예요. 네. 행복이 아주 큰 관계이기도 네. 하지만 그만큼 마찰도 많고 아주 힘든 부분도 많은데 이게 뭐 연애를 하든 결혼 생활을 하든 힘든 부분이 네.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좀 덜 다투고 덜 스트레스 받고 네. 잘 지낼 수 있을까요?
연말연시에 부부싸움하고 또 연인 간에 다투고 참 괴로운 일인데요. 우선 첫 번째는요. 싸움의 주제를 좀 명확하게 정하자. 한참 싸웠는데 나중에 저한테 와서 이제 뭐 막 말씀을 하세요. 왜 싸웠어요? 물어보면 우리가 왜 싸웠지? 싸우게 된 계기는 아주 아무것도 아닌데 싸우다 보면 여기까지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싸움은 소모적이죠. 두 번째, 싸울 때 상대방의 반성문을 받으려고 싸우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싸움이 굉장히 격해지고 남는 게 없죠. 흔히 이제 지적으로 싸움이 이제 시작되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되게 이제 옳다, 그르다, 누구 말이 맞냐 이렇게 따지게 되거든요. 근데 누구 말이 맞냐, 그러냐 따져서 누가 맞다고 칩시다. 그럼 내가 맞고 상대방이 틀렸어요. 그러면 둘 사이에 사랑이 싹 트나요? 그건 아니죠. 아니죠. 그럼 왜 싸웠느냐? 목적은 서로 관계를 잘해보자고 싸우는데 사실은 관계를 파괴시키는 거죠. 제가 권하고 싶은 것은 뭐 자녀분하고든 또는 뭐 배우자하고든 서로 장벽이 있고 얘기가 안 되면 같이 강가나 호숫가나 뭐 숲길을 같이 나란히 걸어보세요. 걸으면서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과거를 후회해 보십시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인간의 뇌는 시야의 방향성이 있어서요. 우리가 앞을 보고 똑바로 걸으면 현실과 미래를 생각하게 됩니다. 반대로 땅을 보고 터벅터벅 걸으면 과거를 후회하는 생각이 먼저 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면을 보고 걸으면서 같은 곳을 보면서 걸어가면서 이야기를 하면 절대로 잘잘못을 따지기가 어렵습니다. 만약에 그런데도 잘잘못을 계속 따질 수 있으면 그거는 상처가 심각한 거예요. 그때는 저에게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요즘에 고민이 많이 되는 것이 은퇴 이후에 이제 수명이 길어진 만큼 은퇴 이후의 생활도 길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은퇴한 이후에 내가 하던 일은 끝났고 하지만 앞으로의 인생은 길고 막막함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크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좀 이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을까요? 지금 은퇴라는 건 사실 좀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은퇴를 해도 너무나 건강하거든요. 앞으로 3, 40년 더 살아야 되고. 젊죠, 요즘은. 네. 첫 번째는요. 자기의 부고장에 날라올 날을 한번 예상해 보세요. 지금 30살인 분은 적어도 2080년 이상 살거든요. 2080년까지. 그렇게나 오래요? 생각해보면 굉장히 좀 당황스러워요. 그렇지만 그런 생각을 해야 비로소 내가 이렇게 오래 사는 시대에 무엇이 중요할까? 그래서 마음의 건강이 제일 중요하고, 마음의 건강에 무엇이 제일 중요하냐? 내가 힘들고 병들었을 때 내 옆에 있어줄 사람이 중요해요. 그럼 그 사람을 내가 올 한 해 동안 얼마나 확보를 했는가? 또 내년 한 해 동안 그런 사람을 얼마나 잘 준비할 수 있을까? 이것이 제일 은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준비라고 할 수 있죠. 또 은퇴를 이미 하신 분이 있다면 저는 반드시 규칙적인 생활을 하라고, 그게 가장 기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 아침마다 일어나서 정말 동네 앞에 청소라도 하고, 또 눈이 오면은 젊은 사람들 안 나오나 기다릴 거 없이 자기가 먼저 나가서 장갑 들고 눈 치우고, 어떤 동네, 지역사회, 자기 공동체에 기여하는 삶이 되잖아요. 그런 의미를 계속해서 찾아나가는 것이 건강한 은퇴 생활에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을 살아갈 때 내 옆에서 손잡아주고 또 같은 방향을 향해 걸어갈 한 사람만 있다면 이 스트레스 적절히 조절하면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스트레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아직 끝나지 않았죠? 한 줄로 요약해보는 톡톡 처방입니다. 네, 오늘의 톡톡 처방,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법, 있다, 없다. 뭔가요? X인가요?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법 없다. X인가요? 네, X입니다. 약간 좌절하게 되는데요.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려고 피하다 보면 오히려 더 큰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려고 소극적으로, 수동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스트레스야 와라, 얼마든지 와라, 내가 다 받아줄게. 대신 내가 슬기롭게, 지혜롭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잘 이겨내면 되는 거죠.